네, 이번 시간에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있어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런던에 처음 정착했을 때하고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관론자들이 봤을 때, 회의론자들이 봤을 때 셰익스피어의 그 실존 인물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요. 이 1586년 3월 1일 날 그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본 시의 그 한 시민이었던 에드먼드 람베르트, 이 에드먼드 람베르트의 그 재산권 이전의 어떤 서류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셰익스피어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고요. 그 정도만 나오게 되는데 그게 1586년에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태어났던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본에 있어서의 마지막 기록으로 역사가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11년간 고향에 있어서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본에 있어서의 윌리엄 셰익스피어 이름은 기록상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터리가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일단 1583년에 딸 수산나가 출산이 됐죠. 장녀죠. 그 다음에 1585년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남자의 사내의 이름은 함넷이고 그 다음에 딸은 주디스가 되죠. 근데 이제 이 함넷이 바로 햄릿하고 비슷한 이름이요. 그래서 이제 그 햄릿의 이름이 죽은 아들을 거기에서 어떤 그 영광을 받아가지고 짓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85년에 쌍둥이 남매 출생 기록이 있게 되고 지금 남아있는 기록상에 문서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1586년에 시민 에드먼드 램버트의 재산권 이전에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11년간 그러니까 1587년, 1588년에 다시 이제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본의 기록이 나오게 되는데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런던에 갔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런던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1579년, 1593년에 이제 런던에서 출판사에서 자기의 첫 번째 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있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문서상의 기록에 이름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이게 이제 추정이 필요한 거죠. 추정입니다, 이것은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잘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파산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시의원으로서 이제 박탈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에서의 주요한 일도 못하게 되고, 11조를 못 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게 기울어졌다 이것이죠. 그래서 아마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런던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와같이 런던의 대도시로 떠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많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 스트라포드 어폰 에이본은 물론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까 상업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니까 런던이 더 기회가 더 많은 곳이었죠. 일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기회의 도시였죠. 그 당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포드의 젊은이들이 런던으로 많이 갔어요. 무작정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뭡니까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특히 그러니까 변호사,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추정은 왜 런던으로 갔겠느냐? 가게가 이제 보니까 디클라인 돼가지고 힘드니까 일자를 찾아서 갔다 것이죠. 그런데 벌써 자기한테는 마누라가 있게 되고 하드웨이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식이 세 자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놔두고 런던으로 갔다 것이죠. 두 번째는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극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걸 많이 보았고 그게 관심이 많이 있게 됐는데 아마도 그 무렵에 런던에서 온 유명한 극단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극단들이 스트라포드 어폰 그 상업지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극단에 합류해 가지고 더 꿈을 키우기 위해서 런던으로 갔지 않겠느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좀 확실히 좀 뭔가 좀 신빙성 있는 건데요. 사슴 미력 포칭이라고 하는데요. 포칭 사슴 미력 사슴을 미력하고서 그에 대한 중환포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요 이 사슴 미렵이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뭡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뭡니까 퍼져 있었던 그런 그 좀 좋지 않은 그 습관이었죠.
근데 그 작품 속에 보면은 이 타이터스 안드로니카스 작품 속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뭐라고? 내 놈은 빈번히 암사슴을 때려잡아 바로 주인의 코 밑에서 감쪽같이 훔쳐내지 않았느냐, 이런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자기 자신이 실제로 자기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목격했거나 직접 가담했던 그런 사슴 포칭 미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셰익스피어 생애에 대해서 이 1709년에 바로 1709년에 전기작가 니콜라스 로우가 책을 썼거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해서 그 기록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1709년입니다. 1709년에 전기작가 니콜라스 로우예요. ROW인데, 이 로우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1564년 태어나가지고 16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6년이니까 거의 90몇 세입니까? 90년 후에 나온 책이거든요. 가장 뭡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바로 이 니콜라스 로우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 거 아니? 스트라포폰 에원 근처에 그 찰코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찰코트라는 지역의 주인이 바로 서 토마스 루시예요. 이 서 토마스 루시 경인데, 루시 경에 큰 농장이 있어요. 그 농장에가 사슴을 많이 길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동네 그 젊은 애들이 몰래 들어가지고 사슴을 훔쳐온 것이죠. 사슴을 훔쳐온 거예요.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70년 60년 그런 무렵에 시골에서 서리한다 하죠. 수박이랄지 수박 농장이랄지 참외 농장 밤에 몰래 가가지고 훔쳐오는 거 말이죠. 그와 같은 미력, 사슴을 몰래 훔쳐오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퍼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니콜라스 로우가 들은 말에 의하면은, 직접 목격 안 했겠죠. 들었겠죠.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바로 이 루시경의 농장에 들어가지고 사슴을 훔쳤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엄한 벌을 실제로 매를 맞고, 또 뭡니까? 이어지는 중벌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도망쳤다라고 로우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루시경의 루시의 기록이가, 그러니까 로우 기록하면 그 당시 그와 같이 미력을 해가지고 벌이 무서워서 대도시로 도망간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가? 그것은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아마도 로우라는 사람도, 전기작가인 로우도 그거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윌리엄 셰익스피어 생애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어떤 그 좀 의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젊은 시절의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행방에 대해서 17세기 배우죠.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바로 그 이후에 배웠는데, 그 윌리엄 비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비스톤이 런던에 오기 전에 그 지역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학교 선생을 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회상하고 있어요. 이 윌리엄 비스톤이 말이죠. 학교 선생했다는 말을 했다고 회상한 바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런던으로 막 직행하지 않고 그 근방에 있는, 그러니까 워릭셔랄 이런 지역에 학교 선생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이 있게 되고요. 그 이제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 당시 아무나 못 가는 그라마 스쿨을 여하튼 다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상의 그런 뭡니까? 학력에 대한 그 그러니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당시 그 교육이 보편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시골 학교 선생을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선생했을 것이다, 그런 것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그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그렇다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근무했던 학교에 기록이 있어가지고 나오면 확실한 것이죠.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런던에 오기 전에 아마 군인 하지 않았겠느냐, 군인에 잠시 군대에 근무해가지고 군인 경력을 쌓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이 있게 되는데, 사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이랄지 흑이랄지 역사 많은 작품 보게 되면 군인에 대한 솔저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러한 것이 물론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실제 경험했던 그런 군대 경험이
반영되지 않았겠냐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런던으로 오게 되는데, 이 런던이 바로 제가 저번 시간에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고향이 바로 스트라포드 에이봉인데, 저 북쪽에서 온 지역하고 남쪽에서 온 지역하고 서쪽에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동쪽인 런던으로 가는 어떤 교착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스트라포드하고 런던하고는 여러 면에서 그 당시 걸어서 3일간 천천히 말을 타고 갔을 때 3일간 거리였기는 합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하고 교류가 아주 빈번한 그런 지역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라포드 사람들이 런던으로 많이 갔지요. 직장을 찾아서 또 법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런던으로 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무작정 런던으로 상륙했을 것이다. 그쪽에 이제 우리가 좀 비중을 두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당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어땠는가 하니 실제로 이 스트라포드시 그러니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고향에서 친구들이 일찍 런던으로 가가지고 일자를 찾아가지고 일하고 있는 친구가 꽤 있었어요. 그게 바로 고향 친구 인쇄소 견습공을 일하는 친구가 있게 되는데 한 사람 로저, 앨런, 그 다음에 리처드 필드 세 명이 있게 되거든요. 이들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입니다. 이게 이제 기록사에 있게 되는데 이 리처드 필드가 되게 중요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쇄소 견습공으로 들어갔다. 그 친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전혀 낯선 곳이 아니었고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뭐 거주할 곳이랄지 뭐 사소한 직장에 갈지 이런 것을 접근하기 쉬웠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리처드 필드가 있게 되는데요. 친구이면서 런던에 가가지고 인쇄소 견습공으로서 저건 이제 승승장구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리처드 필드가 아버지가 헨리 필드예요. 리처드 필드의 아버지가 헨리 필드인데 헨리 필드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바로 헨리 필드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죽을 때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데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버지가 거기에 관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필드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친구도 되지만은 그 아버지끼리도 또 뭡니까?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친구가 런던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정착할 때 분명히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 로저 앨런 그리고 리처드 필드 이런 친구의 도움을 받았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리처드 필드가 어떤 친구이냐 이게 중요한데요. 이 리처드 필드가 젊은 나이에 런던에 가가지고 무일푼으로 가가지고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이제 뭡니까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고 있는데 그 당시 굉장히 뭡니까 런던에서 유명한 그런 인쇄소였어요. 예, 그 조지 비숍이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꽤 유명한 인쇄소를 운영했는데 이 조지 비숍이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부인이 뭡니까 인쇄소를 운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주인이 죽고 부인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 부인과 이 뭡니까 리처드 필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친구가 뭡니까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리처드 필드가 그 인쇄소의 사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리처드 필드가 그 당시에 책들을 많이 출간하게 되는데 아리오스토의 올란도 퓨리오소 1995년 그 노스 플루타크 영역본 노스의 플루타크 영역본 이런 책을 출판하게 돼요. 상당히 규모가 있고 제법 그러니까 명성 있는 그런 출판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바로 1593년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인 비너스와 아도니스 그리고 루크리스의 뉴욕 시 이것을 출판하게 되죠. 친구의 출판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그 우리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생애에 대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조학적인 것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혀 뭡니까 가상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더라도 말이죠. 물론 이런 소리까지 다 꾸몄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너무 과도한 추측이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모과학도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이런 작품이 이 친구의 출판사에 나왔다는 것이 말이죠. 좀 우연히 아는 것이죠. 상당히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상당히 뭡니까 그 입증할 수 있는 도큐멘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 런던을 갔을 때는 런던은 15만의 대도시입니다. 15만이거든요. 근데 17세기 초요, 아니면 15세기, 16세기 중후반이 되겠죠. 이때 15만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은 런던이 뭐 750만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당시 그 16세기 15만은 굉장한 도시죠. 한 100년 전에, 150년 전에 제프리 초서 그 시기는 한 5만 명이었거든요. 5만 명인데 한 150년 지나면서 5만에서 15만, 이 3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런던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가 산업혁명 때, 그러니까 런던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벌써 이때만 하더라도 16세기, 17세기 때만 하더라도 런던은 대도시였고 유럽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 처음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도착하고 뭘 했겠느냐? 뭐 친구 따라서 친구들 이런 경험을 따라가지고 인쇄소 견습공부도 했다는 추정이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법률사무소에 서기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서기로 일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법률 서기로 일했을 것인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렇죠? 그라마 스쿨 나와서 다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법률 서기인데 실제로 작품을 보니까 뭐 이첩 고철이랄지 뭐 베니스 상인들 보게 되면은 이 전문적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꽤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는데 그거야 뭐 사람들이 뭐 들었을 때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 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자우지간 상당히 그 법률적인 그런 그 작품의 그 구성 요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부친의 이제 아버지께서 상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상 금전 관계로 인한 소송이나 토지 및 가옥 구입, 극장, 주주권에 관련된 자신의 실제적 법률 경험에서 오래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더 맞겠죠. 그리고 이제 햄릿에 나오는 변호사에 대한 풍자 역시 자신의 실제적 경험을 반영한 것인데요. 다음으로 이제 그 무덤쟁이가 무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햄릿이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햄릿이 말하게 되죠. 햄릿이 말이죠. 무덤쟁이가 이렇게 무덤을 정리하면서 해골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체가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이제 햄릿이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나오는 건 저건 변호사의 해골 바가지가 아닐는지, 그렇다면 그 능수능란한 괴병과 달변은 지금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 소송은 그 권리 증서는 그 술수는 다 어디 있단 말인가? 왜 그는 지금 이 천한 작자가 지저분한 삽으로 자기의 대갈통을 후려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인가? 폭행죄의 소송을 걸겠다고 말 한마디 하지 뭐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법률은 그런 그 환경 속을 대변할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히 법률사무소에서 일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전혀 황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에 처음 왔을 때 무슨 일을 했겠느냐? 아마도 극장에서, 플레이하우스에서 연극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말을 타고 오게 되는데 거기서 마부 역할을 했을 것이다. 마부 역할. 손님도 오게 되면 말을 이제 스테이블, 말 쪽에다가 말 모아놓은 스테이블에다가 따라 놔두고 손님들 안내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마부였고, 실제로 이제 그 셰익스피어 소년단이라는 마부단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기록에 가면은 그 마부단의 주인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다 그런 말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셰익스피어 마부단, 셰익스피어 소년단, 그게 바로 이 마부단의 뭡니까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이름은 있게 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극장 근방에서 뭐 손님들 말려 잡아주고 뭐 말려 정리해주고 뭐 하는 그런 그 마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1576년 제임스 버비지가 세운 더 시어터와 더 커튼스. 이 제임스 버비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이 제임스 버비지가 그 당시 최고의 배우예요. 이 제임스 버비지가 이 극장을 세우게 되죠. 그 극장이 바로 더 시어터입니다. 더 시어터. 극장 이름이 시어터예요. 시어터라는 것은 원래 극장이라는 뜻인데 그 자체는 시어터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뭡니까? 항구적인 뭐 유람하면서 매크시프트 상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한 것이 아니고 항구적인 극장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더 시어터입니다. 더 커튼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데서 그러니까 제임스 버비가 세운 그러니까 시어터랄지 커튼 그런 극장 뒤에서 마하부 노릇을 했었고 그 다음으로는 호출계 콜보이를 했을 것이다. 배우들을 불러주는 호출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자, 이번에 뭡니까? 미스터 버비씨 이번에 나오세요 하게 되면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출계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이렇게 호출계 역할을 하다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게 합류해가지고 배우로서 활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이요. 아마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은 자, 호출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극을 많이 해와요. 극을 많이 보아옵니다. 그래서 말로 극이랄지, 로버트 그린이랄지, 많은 사람 그걸 이렇게 해오다가, 누구 나오세요? 배우 누구시 나오세요? 이렇게 부르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배우가 몸이 아팠다거나, 운다고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진행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평소에 극에 관심이 많았고, 그 극장에서 수없이 그걸 봐왔거든요. 대사를 충분히 외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갑작스런 비상사태에서 그 역할을 할 배우가 못 나오게 되니까 아마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 치장을 하고 순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역을 했지 않겠느냐 하다 보니까 잘하거든요. 자기 능력도 발휘했다는 자신감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배우로 활약하지 않겠냐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추정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런던에 이제 그 극장이라 할지, 그 다음에 그 무대라 할지 이게 중요한데요.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왔을 때 그게 새롭게 뭔가 극장이라 할지 극 분위기가 쉽게 말해서 완벽하게 구성이 된 것이 구성이 안 됐더라면은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올라같이 위대한 극작가로서 배우로서 남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갔을 때 이같이 극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어렸을 때 자기 고향 스트라포드 엘봉에서 보았던 극은 극장에 산 것이 아니고 여관이랄지 시장통에 상설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떠돌이 극당들이 와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런던에 와서 보니까 극장이 돼 있다. 뭘 의미합니까? 극 무대 그쪽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상당히 규모를 갖췄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런던에 와가지고 그 세계에 뛰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좋다는 의미는 뭡니까? 운이 좋다 할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배우 윌리엄 셰익스피어하고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